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연하장 팝업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연하장이라 그래서 매년 이제 카드를 주고받는 게 그래도 간혹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카드를 주고받기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많이 소통을 하죠. 그치만 옛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또 사실 물론 디지털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아날로그적으로 실질적으로 카드가 오고 가는 게 또 나름의 맛이 있어서요. 그래서 팝업 카드를 만드는 기본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재료가 없다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A4 용지로만 할 거고요. 해보시고 한번 동영상을 쭉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은 뒤에 색지 같은 걸 사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카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팝업 카드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해서 새해 기념 카드를 만드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팝업 카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 부분, 일정 길이만큼만 한번 잘라보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시 설명만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잘린 부분, 완전히 자르시면 안 되고 이 잘린 부분을 반대쪽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피시면은,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실 다 응용하시면 팝업 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팝업 카드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응용을 일단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자르는 거 하나가 있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씩만 더 자른다고 하면은, 자, 아까 잘랐던 거의 반, 또 아까 잘랐던 거에 반,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자, 수평으로 접으시고 같이 접으시고, 이건 표시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접어주시면, 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가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우선은 반을 접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하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들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건물들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원래는 이 반 접힌 곳을 기준으로 접는데,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게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여기에, 자, 여기 반이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 접힌 데가 보이죠? 이 반에서 요만큼 내려온 만큼만 여기다가 한번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즉 가운데 접힌 거에서 요만큼 내려와서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딱 내려온 만큼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꼭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선생님도 이거는 일종의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요거에 뭐 정확하게 따라 그려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자를 건데요.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지금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를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를 자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를 자르고, 그러니까 즉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잘라주긴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잘라주고, 여기까지 잘라주고, 여기까지 잘라주고.
즉 여기 있는 선에서 붙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붙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세로선들만 다 잘라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한 거는 뒤집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 가로선들은 절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가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가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꾸부정하게 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선을 기준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접은데 여기 점선과 이 가로선들에 따라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점선과 가로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는 겁니다. 조금 A4 용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자른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구겨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여기를 안 잘랐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안 잘렸네요. 안 잘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쩐지 되게 안 되더라.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쩐지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안 되더라. 왜 안 되지 했네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올려주고 접고 올려주고 접고 올려주고 접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다르게 하시면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보셨던 세로선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세로선들만 잘라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형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걸 응용하시면 원이나 뭐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조금 더 복잡한 도형을 하고 싶다면은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이게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펴봤을 때는 뭔가 딱 팝업 카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팝업 카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들 연하장, 그러니까 새해 설날 기념 카드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이렇게 자르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좀 쉽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응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 팝업 카드, 이런 형태의 팝업 카드들은 여기 자르는 길이가 똑같아요. 양쪽이 서로 똑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은 길이로 잘라요. 자, 근데 만약 이 길이를 다르게 자르면은 접었다 피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똑같이 종이를 반으로 접고요. 팝카드 같은 거 접으실 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접고요. 자, 위쪽을 보이시나요? 이 정도만 접을게요. 이 정도. 이렇게 길지 않게 접고, 반대쪽을 훨씬 더 길게 자, 접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자른 거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 접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폈을 때 반대쪽으로 접기 위한 표시를 하기 위한 거라서 뭐 자기는 이런 거 없이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굳이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피시고 이제 접힌 선을 따라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게끔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접었다 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응용해서 새해 기념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혹시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 혹시 떠오르는 동작이 있으실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세배하는 동작을 한번 이 카드에다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배하는 동작을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응용해서 하셔도 괜찮지만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는 과정을. 물론 도안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도안이 뭐 따로 만들어둔 게 없기도 하고 도안을 드려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프린터를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세배하는, 절을 하는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에 손이 모일 거고요. 그쵸? 가운데에 손이 모일 거고 양쪽에 팔이 있을 겁니다. 자, 가운데 손을 모이는 거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손이 모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같은 걸 또 표시해 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만 꼭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실 요새 많이 안 입기는 합니다만 새해 하면 한복이 가장 떠오르기 때문에 한복의 느낌으로 양쪽에 팔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사람을 그릴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을 그릴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의 눈, 코, 입을 그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존재는 굉장히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 코, 입 같은 경우는 불과 1, 2mm만 틀려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해 절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절을 할 때 고개를 들고 절을 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머리 윗부분, 즉 검은색 머리 동그라미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뭐 앞머리를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고 그냥 선생님처럼 동그라미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꽤 절하는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절을 했을 때 사람의 등 쪽이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상체 부분만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 뒤 다리 부분은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는 여기를 어깨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절하는 느낌이 확실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가 피시면은 마치 새해에 세배 절하는 것처럼 팔이 내려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복이 남자의 한복과 여자 한복이 구분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일단 남자 한복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여자 한복으로 그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치마폭만 넓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치마폭만 이렇게 넓게 그려주시면은 여자 한복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문양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플러스 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댕기 머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긴 머리로 옆에 이렇게 그려도 괜찮고요.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복하면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입는 한복 하면은 색동 한복, 색동 저고리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줄무늬를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만 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오늘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연필, 색연필 갖고 색을 칠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색을 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연필, 색연필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찍는데 옆에 있는 게 연필, 색연필밖에 없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카드를 이렇게 접었다가 피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하는 느낌으로, 그쵸? 절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카드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여기다가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미술 시간에 배웠던 뭐 그림자, 음영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배경 꾸미기라든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반대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재료가 충분하다면, 집에 재료가 충분하시다면은 A4 용지보다는 사실은 색지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잠시만, 뒤에 배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배경지인데 배경지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플러스 붙이시면, 선생님은 붙이진 않았습니다. 붙이시면 폈을 때 훨씬 더 깔끔한 카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날 기념 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재료의 한계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새해에 누군가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졸업을 거의 코앞인데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전대미문의 사태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아쉬운 것도 많았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새해를 통해서 정말로 1년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니까 마지막 새해만큼은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1년이었다고 추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